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 또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1.25배속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제가 소리를 잠깐 줄였다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 마이크를 제가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앞에다가 그 마스크로 씌워 놓지 않으면은 조금 파열음이 좀 심하게 나는 때가 있어가지고, 네, 마스크를 좀 씌웠습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목소리가 깔끔하게 잘 들리실 겁니다. 무편집으로 이거 영상을 찍으니까요. 조금 중간중간에 좀 뭐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주로 뭐 저는 일단 제 잔고를 계속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뭐 잔고가 뭐 좋지는 않죠. 왜냐면 물려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매매 방법을 조금씩 바꾸고 있고, 여러가지 그동안에 많이 쌓여왔던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매매를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계속해서 어떻게 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 자체가 매수가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요. 매수 금액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는 내가 연습한 자리가 아니라서 일단 여기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예상하느라고 적게 들어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익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이 작은 금액으로 가져가되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생각해 놓은 그런 전략대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황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고, ERW는 지금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랑 그리고 장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황은 전 뉴스들로 우선 파악을 하는 편이고요.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갑자기 또 상승을 강하게 했네요. 곡물 협정이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건데, 전반적으로 곡물 협정을 그냥 놔두는 쪽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곡물 협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서, 사실 악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잖아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굳이 매매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오늘 상한가가 나온 자리들은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아침에 여기에 나왔던 이 양봉이 있죠. 이 양봉이 되게 중요한 양봉이 됩니다. 매매를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양봉이 뭐 7%, 저가 대비 7% 상승을 했지만 굉장히 충분히 자리가 좋은 그런 양봉에 해당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이거를 매매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1선을 매매를 하실 때에 여기 나오는 이 양봉의 모습을 꼭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유는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대한제당이 최근에 한번 올랐었죠.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미래생명자원과 함께 미래생명자원이 먼저 치고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대한제당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미래생명자원과 움직이는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흡사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일사료가 이제 2등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미래생명자원이 위로 치지 못할 때 5월 3일날 5월 3일날 여기에 치지 못할 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대한제당 우와 함께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승을 나올 때는 미래생명자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저는 더 뭐 매매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후회까지는 하지 않고,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매매 방향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 곡물 협정 내용이 있었고요. 중앙 백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대상이 대상 미생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운봉이 나왔고 오히려 중앙백신이 상한가를 들어간 상황이 됐습니다. 중앙백신을 눌러볼게요. 네,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후에 늦은 바퀴 1시부터 해가지고 쭉 땡겨서 올라갔네요. 저는 이제 대성미생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4년간, 그 4년 이상 정도의 시간 동안 구제역 청정 국가로서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분명히 뭔가가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다. 대응하는 그런 뭔가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그렇게 드렸을 때에 대장으로 삼고 있는 종목은 대성미생물이었고요. 어제 경고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늘까지 하락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락을 하고 다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오후에 뉴스가 등장을 했네요. 1시 반쯤에 뭐 뉴스가 나온 것 같고, 그때 중앙백신이 대장물 역할을 화끈하게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파악을 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거의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지금은 이제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아쉬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다른 데에 있고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프트테크는 누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저점을 지키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봉이 좋은 봉이 됩니다. 이 봉이요. 여기 있는 이 양봉이 좋은 양봉이 되는데 이 시간대가 2시 반이죠. 저는 이때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많이 떴네요.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만, 저는 오전에 잠깐 매매를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습니다만, 뭐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매 뭐 손해액이 좀 있겠죠. 그러면 4% 정도인데 이거는 매입을 연습하는 용도여서 되게 적은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부품 테마 쪽이 여전히 힘을 받았고, 다이나믹 디자인이 인니 니켈 관련돼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인니 니켈과 관련된 종목이 또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요. 리튬 쪽으로만 올라갔고, STX 니켈 광산 관련된 이제 이것이 또 있는데, 이것이 EV 첨단 소재는 다이나믹 디자인과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다이나믹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제가 이거를 뉴스를 저장을 해놨는데 제대로 저장이 안 되어 있네요. 잠깐만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면 다이나믹 디자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기 이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회사 지분율 확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V 첨단 소재 보유 지분율 이렇게 나오죠. EV 첨단 소재를 대상으로 모회사인 EV 첨단 소재,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랑 다이나믹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상승할 때는 다이나믹 디자인 쪽으로 돈이 몰렸어요. 시간에는 뭐 풀리진 않았습니다만 EV 첨단 소재가 올라갈 때에 먼저 다이나믹 디자인이 대장을 바꿔서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여기에 뭐 내일 다이나믹 디자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결정은 나겠습니다만, 내일도 여기서 대장이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특히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험 종목 지정 및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내렸다가 올라오더라도 기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것들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앞에 있는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그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뭐 저는 일단 수익은 냈으니까요.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올랐을 때도 한번 연습하고 내려왔을 때도 추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사실은 저 여기 내려왔을 때 매수하려고 걸어놨는데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결국엔 여기까지 들어 올리게 되었어요. 뭐 이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네, 저는 매매를 일단 했고요. 오늘 오전 중에 시간이 돼서 매매를 했었고, 다시 이제 재차 올라오는 구간도 있었고, 내려왔다가 추매를 하려고 걸어놓은 금액은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시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저점, 특히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되게 좋습니다. 깨지 않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일 아침에 세게 올라간다면 다시 재차 전고를 하려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한동화성 오늘도 음봉으로 빠졌는데 뭐 글쎄요, 여기를 한번 찍고 여기 있는 이 장기 이평선을 찍고 올라가려나요? 어쨌든 이평선 11선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여유롭게 보고 있는데, 주봉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다 빠지는 주고 하니까요. 뭐 아쉽지만 일단은 현재 모양은 그렇습니다. 위사이텍도 네, 더 빠졌네요. 네,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위사이텍은. 네.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건드릴 것 같고요. 건드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봉으로도 보더라도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세하이텍은 로봇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로봇의 대장이었던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총 손익은 50만원이고 제가 매매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에 마지막 여기 이 돈이 지금 찍히는 게 지금은 70만원 찍히니까 네, 20만원씩 뭐 4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시황은 마무리 하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 고민을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젠스는 아침에 잠깐 매매를 했었고요. 여긴 시가가 너무 높게 떠버리는 바람에 금액은 크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디젠스, 네, 금액은 좀밖에 안 들어갔죠. 그리고 잠깐 뭐 나눠서 분할하고 매도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지 않았는데, 디젠스가 오늘 하락을 했고, 종가상으로는 2175로 지금 한옥가 위에서 끝났나요? 네, 한옥가 위에서 끝났고요. 경고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고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일단 마무리가 잠깐만요. 아니죠? 네. 경고가 됐네요. 1970에 저는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그 수치가 있어가지고, 예. 일단 경고가 걸렸습니다. 경고가 걸렸기 때문에 뭐 마치 덕양산업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양산업이 여기서 경고가 걸렸을 때 움직임이 어땠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앞서 움직이고 있고요. 성우전자는 저는 이제 좀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아쉽게 됐고요. 이 종목이 오늘 급하게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어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호하는 위치는 아니어서 크게 뭐 기대하지 않았었던 종목이고, 화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면 이 양봉이 좋은 양봉이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사실 화천기계보다는 네오오토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역할이 여기서 보면 일봉으로도 더 좋은 위치였는데, 여기에 똑같은 이제 좋은 양봉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에서 보게 되면 화천기계가 먼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네오오토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는 저도 거의 처음 본다기보다 이런 형태는 많이 없어가지고요. 대장이었다가 2등이 됐다가 다시 대장으로 바뀌는 것. 네, 이 영상은 좀 희귀한 종목의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거래가 이제 예고가 됐겠네요. 경고 지정 뭐 예고도 떴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는 오늘 크리스탈 쪽보다는 저는 GNC 에너지가 됩니다. GNC 에너지는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여기서 매수를 또 접근해 볼 수 있었고, 여기 있는 이 봉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흔적이 나왔을 때, 여기서 양봉이 터지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고 하나, 둘, 이틀 쉬고 3일째 됐을 때 등장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양봉 있죠? 이 양봉. 제가 계속 좋은 양봉을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숫자가 많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진짜로요. 네, 자신 있어요. 이 양봉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이 양봉의 저점을 이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저가를 깼을 때는 손절한다 라고 매매를 걸어 놓으면 수익을 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태로 흘러갈 거고요. 거래대금이 완전히 터진 것은 아닌데 바이오 가스부업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오늘 이렇게 이제 높은 상승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여기 있는 이 양봉의 저점도 굉장히 중요한 봉이 될 겁니다. 우선 한번 등장을 했고 눌렀다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고 형태 중에 일단 삼화전자,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양봉을 일단 등장은 했습니다만 진짜 원하는 거는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상한가가 나와야만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상한가까지 과연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타이밍상으로 좋지 않은 게 한번 이탈을 하고 하나 둘, 내일 세 번째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올라서는 거, 내일까지 그냥 올라서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11선의 각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11선의 각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 형님들이 하는 거니까, 그 세력 형님들이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 좋은 희망이 될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일 이제 상황 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삼화전자가 올라올 때 삼화전기가 먼저 치고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삼화전기가 여전히 대장 역할을 여기서 다시 한번 꿰차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일단 눌렸죠. 눌렸기 때문에 온전히 대장은 삼화전자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 삼화전자만 위주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은 밑으로 빠졌네요. 라이콤 밑으로 빠졌는데 좋은 반등이 하나가 일단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양봉의 적자가가 269강이고 2669 한번 깼네요. 한번 깼고 다시 들어올렸다가 여기에 부딪혔다가 내려놓은 상황이고, 내일 양봉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내일 양봉이 나오면 라이콤은 갑니다. 내일 양봉이 나오면 라이콤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라이콤이 가더라도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요, 이 종목이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투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상한가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1선의 각도라든지 이 자주색 선과 만났을 때 크로스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내일 저점, 제가 말씀드렸던 내일 양봉이 나오고 그 양봉의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다. 마치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상승이라면 사실 GNC 에너지와 흡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네오오토라든지 아니면 글쎄요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전에 클릭했던 종목 중에 비슷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돌려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성호전자는 아니고요, GNC 에너지 정도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눌렸던 종목들 중에 애경케미칼도 밑으로 일단 눌리고 있는데 더 강하게 가지 못하는 흐름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양봉의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그 저점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게 페이크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인지, 그거는 내일 가면 그 종목의 이제 움직임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종목들 한번 돌려보면서 좋은 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피아도 뭐 좋은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주로 저는 그 뉴스가 겹쳐있는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는 걸 지금 선호합니다. 뭐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도 내일 또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11선까지의 그런 움직임을 따라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내일 보시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내일 일단 양봉이 나오는 게 좋고 양봉의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날이 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양봉의 저점을 지켜준다면 상승할 거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러시아 흑해 곡물 협상과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뉴스에 좋은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뭐 협정이 갑자기 파기가 됐다든지 협정이 되지 않고 서로 다시 으르렁거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제알테크도 일단 좋은 흐름을 일단 보여줬어요. 제가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뭐 글쎄요, 내일 양봉이 딱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10시 30분까지 지켜보면 그 양봉이 뜨는 게 나올 것이고 그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접근하겠습니다. 테슬라 히토루, 테슬라의 그런 페라이트 관련돼서는 종목들이 또 이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깊게 빠졌네요. 삼화전자는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서 삼화전자가 여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화전자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잘 보이지 않네요. 대한제당 우도 내일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지 한 번만 보겠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걸쳤는데 내일 모레 이렇게 빠질지 안 빠질지 한번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도 많이 뜬 종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일 것 같은데, 일단 SJM이 뭐 상승을 이제 했습니다만 그다지 관심은 안 두고 있고요. 글쎄요, SL 종목도 부품 쪽인데 또 상승을 했고, GNC 에너지 좋은 종목이 눈에 딱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가온전선 YG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 제가 영상에 남겼는지 좀 헷갈리는데 이 양봉이 되게 중요한 양봉이었고 이었고 저는 이제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이 3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 YG 엔터테인먼트도 매우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JYP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시가에서부터 계속 당겨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팔려고 당기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워낙 장이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뭐 스윙으로 지켜줘야 될 3일선, 3일선이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 뭐 언제까지 상승할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로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상승할 수 있고요. 루닛은 제가 엊그제 저는 이제 처분을 했는데 또 한번 들어올렸네요. 아직 욕심이 남아있는 종목이네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종목이 지금 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어요.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좋은 건 아니고 한 번은 휘청거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확한 상한가가 아니거나 어떤 이슈가 뚜렷하지 않으면 저는 매매는 최대한 자제를 한다든지 확실한 종목에만 돈을 들인다든지 방향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다른 종목이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다 없어서요. 매매를 할 게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제가 지금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특히 제 잔고 위주로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한가가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매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기존에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적의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잠시만요. 펜을 블루투스로 연결했었는데 잠시 꺼졌습니다. 네, 연결이 됐네요. 잠시만요. 네, 저는 뭐 피보나치 공부 많이 해보셨나요? 이 선, 그리고 이 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이 선, 이것들을 토대로 저는 분할로 매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눌렸을 때 매도하고, 잡았다가 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잡았다가 뭐 살짝 팔고, 그 다음부터는 잡고 해서 이거를 이제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잡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차트가 지워졌네요. 자, 다시 차트를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띄우면요. 제가 매매를 했었던 거는 피보나치를 위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피보나치 위주로 매매를 했었고, 눌리더라도 잡는 분할 매수를 굉장히 네, 파이팅 있게 했습니다. 파이팅 있게 했었고, 이런 종목들도 뭐 거침없이 저는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좀 있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이제 잡아요. 여기 잡는데, 내려오면 또 잡는다 그랬죠? 매도를 걸어놨지만, 여기서 매도가 체결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또 잡죠. 그리고 또 내려와요.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쯤 되면은 거의 다 잡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죠. 아니면 올라갔다가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기대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알렙이라든지요. 이런 거를 매매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제 상승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생겨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쭉 상승을 했고 이제 눌렸으니까 반등을 적어도 하고 전고를 돌파를 못할지언정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보통 많이 그리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난 후에 살짝 들어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으면 난 무조건 수익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을 것인데, 네, 이것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서 그죠? 매수를 이제 계속 했다가 가면 이렇게 쭉 빠집니다. 이렇게 쭉 빠지고요. 네, 이렇게 쭉 빠지면 답이 없어요. 네, 만약에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신용까지 잡았다, 미수도 때렸다, 그러면 약 30%가 까져 있죠? 그러면 뭐 풀미수로 때린다 그러면 30%면 거의 원금의 60%가 까져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역전이 됐다고 치고요. 그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떤 자신감이 생겨요? 다시 여기서 눌렸을 때 잡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잡아요. 여기서 또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눌렸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눌러갔다가 이렇게 가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한다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보면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안 올라오고요. 네, 안 올라오고 계속 안 올라오고 계속 안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올라와요. 네, 여기서 잡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쵸? 맨 처음에 여기서 잡으면 무조건 난 수익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한번 기회 줄 때 안 빠져나오면 몇 개월이죠? 지금 4월부터, 네, 작년 4월이죠 이때가. 작년 4월부터 여기까지 계속 몰려있는 상황이 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딱 필요한 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요, 단기적으로 살아있는 이슈, 네, 죽어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이슈여야만 합니다. 상황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살아있는 뉴스 플러스에다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 있죠. 단독은 약간 3위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독이 아니라 이제 집단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두 종목이다 그러면은, 네, 두 종목이면, 네, 2위권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3종목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1위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위 3종목 이상이 나왔던 종목이 최근에 우리가 많이 유명했던 AI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로 에코프로, 여기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 쪽이었고, 2차전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터졌던 게 다시 한번 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형태가 주어져야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기가 살짝 들어올린 척하고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잘못 매수하게 되면 진짜 작살납니다. 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매매 방법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거 그냥 다 매수했거든요. 여기서 네, 다 매수했어요. 다 매수했는데 이것 때문에 피도 많이 봤고요. 뭐 유명한 테마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써니전자, 네, 써니전자 여기서 네, 매수했다가요, 상한가도 나왔죠. 근데 매수했다가 네, 아주 그냥 크게 되었고요. 글쎄요, 유명한 뭐 종목들 중에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형태가 됩니다. 여기 보면 계속 상한가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굉장히 크게 상한가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매수하게 되면, 네, 좀 위치 잘못 잡아서 여기서 돈 다 들어가게 되면 이 가격대로는 지금 다시 온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지금 이때가 몇 년이냐면 2022년 2월 8일,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계속 물려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지금 매매 방법을 좀 바꾸고 있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하실 때 이런 것들 꼭 고민하시고요. 삼화전자, 뭐 아직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페레이트 얘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분명히 끝나는 액션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손절하려고 마음먹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연이라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글쎄요, 그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짧게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녹화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도 그리고 양심적으로도 매매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녹화는 계속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는 네, 매매 수익도 잘 내고 그런 매매 성적도 좋은, 그리고 좋은 종목이 또 나오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뭐 추천이라고 할까요? 네, 뭐 공유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네, 여기까지,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